이런 식용유 당장 버리세요. 암세포를 키웁니다. 요리를 할 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여러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기름을 고르는 기준과 건강을 해치는 기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식용유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짜냈느냐에 따라 영양소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팬에 늘러붙지 않게 하는 기능도 물론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식용유를 고르실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것이 좋은 기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불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산패가 빨라 변질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는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9이 오메가6보다 많은 것이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9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염증 수치를 조절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며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반면에 오메가6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여 건강을 해치는 작용을 하는데요.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주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닌 거죠. 기름의 종류에 따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함량도 다르고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의 함량이 다릅니다. 함량표를 잘 보시고 오메가6의 함량은 적고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방들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 등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름을 고를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보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셔야 합니다. 식용유의 화학식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결합의 단점은 쉽게 끊어지고 산소와 만나 변질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발연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발연점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끓어서 연기가 되는 상태, 기화가 될 때의 온도가 발연점입니다.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튀김을 할 때 사용하면 기름이 변질되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튀김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샐러드 같은 것을 만들 때 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기름을 고를 때는 가격도 살펴봐야겠지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비싸다면 사용하기 부담스럽고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절대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해친 건강을 회복하는데 아무리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도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름을 먹으면 안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콩기름입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 콩기름인데 절대 먹으면 안 되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콩기름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죠. 그리고 변질이 잘 안 되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연점이 230도 정도로 높아 튀김 요리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기름인 것 같지만 콩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기름입니다. 바로 만성염증을 발생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건강엔 정말 좋지 않은 기름이죠. 또 콩기름은 핵산 유기용매라는 것에 녹여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 유기용매가 콩기름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콩도 GMO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GMO 식품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정성이 확실하지 않은 식품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짜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극소량이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좋은 점이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것인데요.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 지방산이 10에서 20% 함유되어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 좋은 기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놀라유는 발연점도 250도로 높아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패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너무 쉽게 된다는 것이지요.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되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변이 씨앗입니다. 이는 유채꽃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를 만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도 압착 방식이 아닌 유기용매에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더욱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쉽게 변질이 되어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외에도 옥수수 기름과 면실류도 거의 GMO 유전자 변이가 된 원료를 사용한 기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나무가 풍부하여 올리브 열매와 기름까지 식단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인데요.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식단의 핵심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서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연구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영양성분도 물론 훌륭한 기름입니다.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고 건강에 해로운 오메가6의 함량은 매우 낮아 이상적인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놀산과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하이드록시티로솔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올레우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임상실험 결과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하며 우울증을 개선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160도로 낮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 것에 드레싱 용도로 사용하면 되고요. 버진 등급은 210도, 퓨어 등급은 240도로 높기 때문에 열을 가해 조리를 할 때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이유는 정제를 얼마나 했느냐의 차이인데요. 정제를 많이 할수록 발연점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대신에 올리브의 좋은 성분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존력도 뛰어나 쉽게 산패되지 않아 보관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일본에서 K-헬스 오일이라고 해서 약처럼 매일 한 스푼씩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기름인데요. 들기름에는 포화지방이 7%밖에 없고 불포화 지방산이 93%나 함유되어 있는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은 높고 오메가6의 함량이 낮아 건강에 해로운 요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기름은 고온에 볶아서 압착하여 추출한 것보다 생들깨를 저온해서 압착하여 짠 기름이 좋은데요. 이유는 들기름은 고온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이 쉽게 산패된다는 것인데요. 고온에도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은 약한 열에 잠깐 조리하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요. 개봉했다면 한 달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는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 아보카도 오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식용유는 아무 것이나 드시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면시류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유를 잘 선택하여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식용유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무조건 당신 편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또 준비했으니 바로 보러 가시죠.